다음 스피커가 그람의 LS3/5A입니다. 사실 LS3/5A가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동 난이도가 200에서 350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구동이 그렇게 쉬운 스피커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LS3/5A를 극찬을 하는 오디오 전문가가 꽤 있는데요. 그 극찬을 할 정도의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앰프가 200에서 350보다도 좀 더 비싸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앰프만 매칭을 해줘도 상당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운드를 감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300에서 400 정도는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LS3/5A 저음의 양감이 5.5에서 7.5입니다.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5에서 10점입니다.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5에서 8.5입니다.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4.5에서 6.5입니다.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8점에서 10점입니다.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점에서 6.5점. 이 스피커의 최고의 특장점은 소형 북쉘프 스피커 중 최고의 음악성, 최고의 감미로움과 최고의 섬세함, 음악적인 북쉘프 스피커의 교과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 스피커의 디자인만 보고 음질을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만 봤을 때는 뭔가 곧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 스피커, 오래 못 갈 것 같은 스피커, 그렇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되는 정말 좋은 스피커입니다. 보시면은 10점이 두 개나 있죠. 따스하고 섬세한 톤, 그리고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10점이에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저 사이즈의 스피커 중에서는 아날로그적인 표현력이라든지 섬세하면서 따스하면서 부드러운 표현력에 있어서 저 스피커보다 더 좋은 스피커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왕좌를 내놓지 않는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저 스피커가 현대적인 장르, 그리고 순간적인 소리의 다이나믹, 강약의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음의 타격감이나 다이나믹이 4.5점에서 6.5점이고요.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점에서 6.5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40평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저음이 아주 우렁차고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저음의 분위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자체는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음악을 재생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다지 넓지 않은 거실에서는 저 스피커 하나만으로도 음악을 감미롭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듣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느낌입니다. 인류 역사의 유산과 같은 스피커라고 저는 그렇게 극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디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소리의 선명도와 투명도가 좋은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런 좀 짜릿함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과도하게 가격이 생김새나 만듦새에 비해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스피커가 갖는 스피커의 유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음악적인 소리의 부드러움, 촉촉함, 섬세함, 좀 낭만적인 느낌, 감미로움, 그런 측면에 매료되어서 음악을 들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충분히 정말 소장의 가치가 너무나 많은 그런 스피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LS5/9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는 북쉘프 스피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박스형 스피커라고 따로 분류를 하죠. 이 스피커는 부피가 다른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크고 8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도 그래도 같이 평가를 해보자면요. 저음의 양감이 7.5에서 9.5점입니다. 근데 사실 박스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매칭에 따라서는 오히려 9.5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2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얘는 체급이 아예 달라요.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8에서 10점,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5에서 7.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5.5에서 7.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8에서 10점,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5에서 7.5. 이 스피커의 최고의 특장점은 섬세함은 LS3/5A에서 살짝 빠지지만 볼륨감과 밀도감과 깊이감은 오히려 상승을 한다.
사이즈가 커지고 오픈 유닛이 커지기 때문에 볼륨감이나 밀도감이나 깊이감이나 소리의 풍부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음의 타격감이나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도 7.5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아마 이것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 앰프를 진짜 잘 매칭을 하면은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8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8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적인 쾌감과 스펙터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저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6.5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LS5/9 같은 경우에는 7.5점까지도 가능하다. 7.5점에서 잘하면 8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라함 스피커는 소리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이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답답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소리의 맑음과 결의 표현력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현재 오디오 시장에서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클래시컬한 스타일의 스피커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다인오디오입니다. 다인오디오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피커는 다인오디오의 이보크 10이라는 스피커고요. 이 아래에 있는 스피커가 다인오디오의 이미트 10, 저 스피커가 이미트 20입니다. 이보크 시리즈가 구동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다인오디오스러운 음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소리가 좀 더 생글생글하고 발랄하게 잘 나와주면서 구동이 쉽게 만들어진 스피커가 이 이미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보크 시리즈는 구동 난이도가 한 300에서 450은 된다 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상당히 구동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50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인오디오 이미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퍼 유닛이 작은 모델과 우퍼 유닛이 큰 모델 간의 음질 특성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우퍼 유닛이 큰 모델 같은 경우가 앰프가 약할 때는 오히려 저음이 덜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앰프가 약할 때는 이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트 10하고 이미트 30이 오히려 더 평가가 더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평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업별로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크기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보크 20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자면요, 이보크 20이 저음의 양감이 7.5에서 9.5가 되고요,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에서 9가 되고요,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5에서 7.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5.5에서 8.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7에서 8.5,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5에서 7이 됩니다. 최고의 특장점은 밀도감, 응집력, 옹골찬 표현력, 다부지고 진한 중역, 부피가 큰 북쉘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9.5입니다. 그러니까 8인치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음의 양감이 가장 많이 나와주는 스피커예요. 근데 이 이보크 20 같은 경우에는 저음의 양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음의 밀도나 저음의 응집력, 저음이 이렇게 꽉 차게 찰지게 꽉 이렇게 차있는 듯한 느낌이 특징인 스피커예요. 근데 이런 묵직감이 장점으로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앰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보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보크 20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스피커예요. 따스하고 섬세한 톤도 최고 9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앰프를 잘만 매칭을 해주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진한 사운드, 감미로운 사운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재생이 되어주고요. 이탈력과 펼쳐짐이 안 좋을 때는 5점, 앰프를 잘 물리면은 7.5점. 이미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되어서 8점이나 8.5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앰프를 잘 물려야 됩니다. 앰프를 좋은 걸로 물릴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소리가 답답할 것이다. 그걸 감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의외로 8.5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앰프가 약할 때는 5.5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이죠. 이 폭이 넓죠. 결국은 앰프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유연성도 7에서 8.5.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유연성은 상당히 잘 구현을 시킬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근데 스펜더라든지 그라함이라든지 PMC라든지 이런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부드러운 건 맞지만은 다소 남성적인, 심지어는 약간 마초적인 스타일까지도 내주는,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중년의 남성이 부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중음을 재생을
하기도 한다. 다이노디오가 그런 점에 있어서 영국제 스피커하고 좀 다른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크 10하고 이미트 10 같은 경우는 별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동이 조금 더 쉬워지지만은 소리의 중후함, 소리의 깊이감, 이게 이보크 20 같은 경우가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소리의 진득함이나 깊이감이 좋은 스피커거든요. 다만 구동이 어렵죠. 근데 이보크 10이나 이미트 10 같은 경우는 구동이 쉬워지지만은 그런 정도까지의 굉장히 딥 베이스는 안 나오는, 그런데 오히려 더 경쾌하면서도 다부진 사운드가 재생이 되어주는, 근데 소리가 넓게 펼쳐지지는 않아요. 예컨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뭐 그람 LS3/5A 같은 경우에는요, 앰프가 좀 약하더라도 소리가 펼쳐지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넓게 소리를 내는 거는 적당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다부지게 소리를 내요, 남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영국제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뭔가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나는 좀 거칠고 차가운 사운드는 싫어. 근데 나는 두툼하면서도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바디감이나 볼륨감이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다이노디오 이보크 시리즈 같은 게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트 20과 이보크 20은 음질 차이가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보크 10과 이미트 10은 음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보크 10이 나름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는 고급 북쉘프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비용을 좀 아끼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트 10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PMC 25i 시리즈입니다. 25 21i 그리고 더 큰 모델이 22i 되겠습니다. PMC라고 한다면은 뭐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중립적이고 밸런스감이 아주 좋은 스피커. 그리고 그런 밸런스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레코딩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가장 인정을 해주고 녹음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문 브랜드 스피커가 PMC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i부터 평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7.5에서 9.5,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5에서 9,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에서 7.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6.5에서 8,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8에서 9,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6에서 7.5입니다. 이 스피커의 최고 특장점은 가장 완벽한 밸런스, 질리지 않는 음색, 모든 장르 및 모든 매칭에서 평타 이상, 가격 대비 가장 큰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에 속한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21i는 제가 스펜더 A1 단독 영상에서 설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의 태생, 할아버지를 거쳐서 올라가면 LS3/5A가 결국은 나와요. PMC 스피커도 결국은 BBC 방송국에 스피커 납품하다가 시작한 창립을 하게 된 스피커 제작사거든요. 그런데 다만 뭐가 다르느냐? LS3/5A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스피커들은요, 70년대에 만들어져 있는 그 LS3/5A 정통 오리지널 제작법대로, 심지어는 부품까지 동일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음색 스타일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PMC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니터용 스피커이긴 한데 요즘 소스에 가장 특화되게끔 만들어진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요즘 트렌디하고 가장 잘 나가면서도 가장 수준 높은 음질, 그거를 구현을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피커가 PMC 스피커인 겁니다. 밸런스는 요즘 기준으로 완벽하지만은 사이즈는 LS3/5A 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스피커가 25 21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표도 보시면은 스펜더 A1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리 스타일이 넓게 보자면은 스펜더 A1, 다이노디오 이보크 시리즈, 다이노디오 이미트 10, 그리고 PMC 이런 애들이 얼추 비슷해요. 넓게 보자면은. 근데 다이노디오가 제일 어떻게 보자면은 소리의 밀도감이 좋으면서 좀 기름기가 있는 성향이라면은 스펜더는 그거를 좀 더 기름기나 소리의 밀도를 빼면서 여성적인 착색이 살짝 있는 스타일이고, 그런 착색까지도 싹 다 빼면서 모든 장르와 모든 매칭에서 중립적인 사운드와
교과서적인 사운드를 유지하는 스피커가 바로 BMC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제가 되어 있고 저음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밸런스감이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리고 나는 뭐 방에서 오디오를 하고 좀 담백하게 듣고 싶어. 그러면은 이 25-21i가 맞는 거고요. 나는 톨보이형 스피커는 싫은데 저음은 좀 왕성하게 듣고 싶어. 그러면 22i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21i는 스탠드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22i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스탠드가 필수이지 않은가. 여기 평가표에도 보시면 저음의 양감이 9.5까지 가능하고요. 따스하고 섬세한 톤도 9까지 가능하고 아날로그적인 유연성도 9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스타일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최고의 스피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칭만 그런 쪽으로 하시면요, 착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착색을 만들어내서 음악적인 착색이 굉장히 풍부한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25-22i입니다. 다만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밸런스감이 완벽하다라고 해서 음질이 최고인 건 아닙니다. 음악 감상력, 그리고 모든 장르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이제 중립성, 그리고 올라운드적인 성향, 그리고 여러모로 따지더라도 단점이 제일 적은 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PMC가 그런 성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오디오적인 쾌감, 뭔가 짜릿함, 음악적인 착색, 뭔가 아름답고 낭만적인 느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을 바라거나, 아니면 저음이 좀 더 단단하고 강력하기를 바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스피커가 또 마음에 드실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북실프 스피커에 대한 제 나름대로 땡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에 좋은 북실프 스피커들을 모아서 평가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굉장히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한 평가표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정도 이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나면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캐프 LS50하고 비교를 하면 어떠냐, BMW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JBL은 왜 빠졌냐,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제품들을 테스트를 안 해봐서 이야기를 거론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제품들하고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다 이거야. 예? 다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제품들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그 제품들을 비교 테스트를 안 했다라고 오해를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 테스트를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번거로운 과정들도 있고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제품 수급도 또 해야 되고 테스트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영상을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그 프로세스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들은 생략이 된 채로 이 컨텐츠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정도 사이즈에서 흥행한 스피커가 캐프 LS50이죠. 근데 캐프 LS50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캐프 LS50하고 캐프 R 시리즈의 R300이라고 북실프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캐프 LS50 초기 버전하고 R300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리뷰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캐프 LS50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북실프 스피커인데, 모니터 오디오하고 저는 소리 성향이 얼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S50이 모니터드 실버 시리즈보다는 좀 더 정교한 소리를 냅니다.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정교한 소리. 우퍼 유닛이 작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통은 단단해요. 우퍼 유닛이 작으면서 통이 단단하면 어떻게 된다? 중저음이 깔끔 단정해지면서 중고음이 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은 또 동축 유닛이면서 같은 축 상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좀 더 군더더기가 줄어들면서 소리의 흐트러짐이나 왜곡이나 소리의 번짐이 좀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인클로저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 정제파라든지 그 전면 배출에서 발생하는 반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완화가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KF LS50도 가격에 비해서는 스피커가 되게 단단하고 단단하고 울림이 좀 적은 스피커다 보니까 구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BMW는 PMC하고 비슷하죠. 어쩔 수 없이. 워낙에 이제 중립적이고 밸런스감 좋은 사운드, 그리고 이 레코딩 스튜디오, 녹음실에서도 최고급 녹음 스튜디오용 스피커로도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소리 성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PMC하고 BMW는 어떻게 다르냐? 소리가 좀 더 단정하게 전개가 되어 있는 듯한, 뭔가 오디오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더 다듬어진 듯한 소리는 BMW 쪽이 그런 소리를 낸다라면은 좀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소리와 소리의 울림이 약간 더 있는 스타일은 PMC 쪽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울림이 있는 사운드가 좀 더 음악적이다, 그게. 그러면 PMC가 더 나은 거고요. 나는 그 중저음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듬고 정제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BMW가 좀 더 맞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JBL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JBL은 영국 BBC 모니터 스피커들하고 소리 성향이 약간 비슷합니다. 소리의 울림이 꽤 있죠. 저음이 호방하면서도 저음이 상당히 쫀득쫀득해요. 저음이 좀 약간 신나는 저음을 재생을 해줍니다. 근데 BBC 모니터 스피커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 중고음은 이제 소프트돔 트위터가 아니라 금속돔 트위터를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음이 좀 더 상쾌하게 나와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JBL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즘 최신 현대적인 스피커에 비해서는 울림이나 소리의 잔향이나 소리의 번짐을 즐겁게 이용하는 그런 스피커 성향입니다. 그런 소리 성향이에요. 소리의 번짐이라는 것, 소리의 울림, 소리의 잔향, 소리의 탄력, 소리의 배음, 이런 특성을 음악적으로 약간 리드미컬하게 이용하는 브랜드가 JBL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북쉘프 스피커를 소개해 봤습니다. 오디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로도 오디오를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분리가 되어 있는 두 개의 무선 스피커로도 완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인 모듈, 올인원 앰프에다가 스피커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오디오를 완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무선 스피커보다는 하이파이 오디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입장에서 깊이 있는 음악성이라든지 오디오적인 기교라든지 그런 수준을 논하면서 오디오를 소개를 할 때 가능하면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에서 만든 이런 북쉘프 스피커들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톨보이형 스피커를 주로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상 초보자분들께서 더 다루기가 쉬우면서도 더 좋은 음질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스피커가 북쉘프형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올인원 앰프가 워낙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한 올인원 앰프 하나 매칭을 해서 이런 북쉘프들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을 완성을 하신다라면은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고요. 사실 요즘 올인원 스피커, 무선 스피커 두 덩어리도 아니고 한 덩어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한 덩어리짜리 올인원 스피커로만 그냥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 무조건 디자인만 보고 그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소개했던 북쉘프 스피커들 정말 똘망똘망하고 기특하고 음악성이 정말 좋은 스피커, 그리고 역사적인 유래와 전통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스피커들,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오디오적인 그런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그런 영역, 깊이, 그런 부분들, 즐거움, 재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오디오를 구축을 하시면 상당히 유익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설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메모란에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평가표와 세부적인 설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따라서 함께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